지역별 주간 테러 정보 아시아 태평양 미얀마 소식입니다. 미얀마 군부의 로힝야 탄압이 집단 학살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3월 21일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미얀마 군부가 2017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에 자행한 탄압이 집단 학살과 일륜 범죄에 해당한다는 공식 결론을 내렸습니다. 로힝야족의 탄압은 지난 2017년 미얀마 라카인주에서 무슬림계 소수 로힝야족 일부가 종교 탄압 등에 반발해 경찰 초소를 습격하자 정부군이 대대적인 토벌에 나서면서 시작됐고, 이때 최소 73만 명의 로힝야족이 방글라데시로 피난하는 과정에서 살인, 강간, 방화 등이 벌어졌습니다. 로힝야족 학살 사건은 국제사법재판소 ICJ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고, 국제형사재판소 ICC도 로힝야족 추방에 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지금까지 집단 학살로 교정한 사건은 보스니아, 루안다, 이라크, 수단 다르푸스, 이슬람 국가의 학살이었습니다. 인도 소식입니다. 3월 20일 중부 차티스가르주에서 가면을 쓴 남성 5명이 옐람 샹카르 목사의 집에 침입해 그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차티스가르의 진보 기독교 연합은 성명을 통해 앙한팔리 마을의 기독교인들이 힌두 민족주의 단체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았고, 샹카르 목사가 설교를 계속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했다고 전했습니다. 촌장 출신인 샹카르 목사는 기독교 운동교회 바스타리의 담임 목사이며 급진적인 힌두 민족주의자들로부터 기독교인들을 보호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은 모든 인도인이 힌두교가 되어야 하며 국가가 기독교와 이슬람교를 제거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국정원은 올해 전 세계적 극우 증오형 테러 확산 전망하고 있습니다. 3월 14일 국정원은 2021년 국제테러 정세 평가 및 2022년 전망 책자에서 올해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과 장기 불황으로 인한 극우 증오형 테러 확산을 전망하며 해외 체류 우리 국민 피해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극우 증오형 테러 및 아시아 혐오 테러 심화되고 있으며 ICS와 알카에다 등의 중동 아프리카 지역 공세 강화와 하이브리드 전을 수단으로 테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주 소식입니다. 호주 무슬림 단체 IRA는 2018년에서 19년 호주에서 발생한 이슬람 혐오 공격 247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82%가 여성이었으며, 특히 크라이스트 처치 모스크 테러 직후 2주간 4배가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19년 3월 15일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내에서 백인 우월주의 남성이 모스크에 총기를 난사해 51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중동 북아프리카 예멘 소식입니다. 3월 20일 예멘 반군 후티가 서남부 도시 지잔에 있는 아람코 석유 시설을 무인기, 드론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했습니다. 또한 지잔 인근의 발전소 알샤키크의 해수 담수화 시설도 예멘 반군의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사우디의 주요 원유 수출 항구인 얌부앙 터미널에는 아람코의 원유 저장, 선적 시설이 있습니다. 유엔의 예멘 특사인 한스 그룬베르는 이슬람 금식 성월 라마단 기간에 휴전할 수 있도록 반군 측 대표와 오만에서 만나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예멘 내전은 2014년 발발한 이후 이란과 사우디의 대리전 양상으로 번져 있습니다. 유엔은 지난해 말 기준 예멘 내전으로 인한 직간접적 사망자를 37만 7천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시리아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용병 모집에 4만 명이 참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3월 18일 시리아 정부가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보낼 용병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유럽 정보기관에 따르면 시리아 용병 선발대 150명은 17일 이미 러시아에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4만 명의 시리아 병사들이 참전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리아인들은 오랜 내전으로 인해 나라가 황폐해져 마땅한 생계거리가 없는 처지여서 국가의 용병 모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2011년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 국제사회의 외면에도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지원해 왔기에 시리아가 러시아에 용병을 모집해 보내는 것은 러시아의 빚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란 소식입니다.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해 이란에서 여성 등 최소 280명을 처형했다고 합니다. 3월 17일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인 자바에드 레흐만은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이란이 여성 10명을 포함해 최소 280명을 처형했다고 전했습니다. 처형 대상자 중 80여 명은 마약 관련 범죄로 기소된 경우이며 발루치족 40여 명, 쿠르드족 50여 명, 소수 종족 처형자 수도 전년보다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이란 입국이 금지된 레흐만 보고관은 이란에서는 여전히 고문을 통해 확보한 증언이 사형 선고 증거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란 당국은 평화 집회에 대해 과도한 힘을 행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가족을 학대하는 등 관행도 존재하며 정식 조사 절차 없이 구금 상태에서 사망하는 사례가 있어 심각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소식입니다. 민주 콩고 3월 19일 이투리주 드라크파에 있는 난민 수용소를 콩고 개발 협동조합으로 알려진 반군 단체가 공격하여 최소 14명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투리주와 부키부주 등 콩고 동부 지역에서 계속되는 테러의 위협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여러 무장 단체가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고 2021년 이후 테러로 수백 명이 사망했으며 당국은 보안 태세를 강화할 것이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추가 공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말리에서는 정부군과 무장 세력 간 무력 충돌에 최소 26명이 사망했습니다. 3월 21일 보니와 태신 마을에서 정부군과 무장 세력 간의 무력 충돌로 최소 26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했습니다. 보니는 몹티시에서 북동쪽으로 약 276km, 태싯은 가오시에서 남쪽으로 약 155km 떨어져 있으며 말리의 대부분 지역에 불안이 만연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슬람 무장 단체나 관련 단체들은 정부군의 지속적인 보안 작전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공격을 자행한다고 전했습니다. 무장 단체들은 민간인과 보안군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에 치안 상황은 지역 경쟁, 산발적인 집단 폭력, 강도 행위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소식입니다. 무장 괴한들 마을 테러 공격에 주민 최소 8명이 살해되었습니다. 3월 20일 구루섬 구역의 밤바스 마을에서 무장 괴한들이 부족 의식 도중 최소 8명을 살해했습니다. 공격 동기와 공격자들의 신원은 불분명하지만 이 지역의 제1야당인 오가덴 민족해방전선의 소말리아 지역 특수부대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강화된 보안 태세가 거의 확실하며 계속해서 테러 공격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했습니다. 아메리카 캐나다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첫해 아시아인 대상 증오 범죄가 3배 증가하였습니다. 3월 19일 캐나다 통계청은 코로나19 발생 첫 해인 2020년 전국 경찰에 신고된 증오 범죄 가운데 아시아인을 노린 범죄가 269건으로 전년 67건보다 30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1년 전보다 3배가량 급증한 수치이며 20년 증오 범죄는 모두 2,669건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 인종 및 종족을 대상으로 노린 범죄는 전체의 62%를 차지 전년 대비 80% 증가하였습니다. 종교와 관련된 증오 범죄는 2017년까지 높은 발생률을 보인 뒤 3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2020년 총 515건의 발생, 2017년 이전 통상의 연간 발생 건수보다는 늘었습니다. 종교 관련 범죄 대상은 대부분 유대인과 무슬림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소식입니다. 중부 사령관, 아프간 내 SIS 공격 급증 경고했습니다.
3월 15일 맥켄지 미국 중부사령관은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ISIS에 대한 탈레반의 압박이 한계에 이르고 있으며 수개월 내로 아프간 내에서 ISIS 공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작년 9월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역시 이르면 22년 초 아프간에서 ISIS의 재건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어 아프간 내 ISIS 위협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유럽 러시아 소식입니다. 3월 21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 경계 강화를 지시하고 러시아군이 핵 발전소를 공격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 러시아가 소형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푸틴이 전쟁에서 질 수도 있다고 걱정한 끝에 소형 핵무기를 사용할지 모른다는 것인데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군이 오래도록 전장에서 패배하는 것을 만회하고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래식 전쟁에서 핵 전쟁으로 넘어가는 훈련을 해왔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핵 보유국인 러시아의 군은 다양한 상황에서 핵무기를 사용하는 방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함부르크 대학교 및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핵 전문가 울리이키는 우크라이나군이 아닌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나니머스는 다국적 기업들에게 러시아 48시간 내에 철수하라고 경고했습니다. 3월 22일 국제 해커 집단 어나니머스가 러시아에서 아직도 영업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에게 48시간 내에 러시아에서 철수하라고 경고했으며 철수하지 않을 경우 해킹 목표로 삼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이 집단은 지난 며칠간 아직 러시아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세계 1위 식품회사 네슬레를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어나니머스는 러시아 정부를 상대로 사이버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미 러시아 국방부 등 정부 사이트, 국영 석유 기업인 가즈프롬 등을 해킹했습니다. 이상 지역별 주간 테러 정보였습니다.